오늘 데이 2, 두 번째 날인 저희 오늘은 VR 마케팅에 관련돼서 트레이닝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너무나도 기분이 좋은데요. 어제 사운드가 너무 울린다고 하셔서 저희가 장소로 옮겼습니다. 오늘은 조금 더 잘 들리시고 또 여러분들이 그 트레이닝 참석하시는데 더 좋은 경험이시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어제 혹시라도 접속을 못하신 분들이 계시면 제가 짧게 상황을 말씀드리면 GPS 글로벌 플랫폼 솔루션 저희가 이제 프리런치부터는 51일 그리고 저희가 공식 런칭을 하고 이제 딱 30일이 된 회사입니다. 한국에서 먼저 시작을 해서 지금 일본과 미국 오픈을 준비하고 있고요. 저희가 며칠 전에 저희가 처음으로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줌이라는 어플을 통해서 저희가 한 700명, 800여 명과 이제 사업 설명을 하는 시스템도 저희가 시작이 됐는데요. 이제 우리가 지난 한 30일 동안 GPS에 참여를 하고 인플루언서로서 등록을 하시고 또 사업을 시작하시고 많은 고객분들에게 저희 제품과 저희의 이제 또 컨텐츠들을 소개하시면서 저희가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분들께서 빠른 시간 안에 성공을 하시는데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을까 해서 저희가 이번 주에 아주 특별하게 아침 9시에 아주 이른 시간에 저희가 워크숍을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저희가 첫 번째 워크숍으로 저희가 어제는 저희가 GPS에서 인플루언서 200K가 되기 위해서 GPS에서 인플루언서 200K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마인드에 대해서 저희가 어제 먼저 설명을 드렸는데요. GPS 인플루언서 200K의 스타트가 되기 위해서 어제 우원균 사장님께서도 너무나 좋은 말씀을 많이 죄송합니다. 어제 우원균 사장님께서도 좋은 말씀 너무 많이 해주셨는데 우리가 창업 마인드를 갖기 위해서 개척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저희가 과거에 모든 성공 스토리들을 봤을 때 꼭 개척자의 마인드를 가져야지만 파이어니어의 마인드를 가져야지만 그런 성공 스토리들이 나올 수 있다는 거 어제 저희가 트레이닝 워크숍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VR 시장과 VR로 비즈니스하는 VR 마케팅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을 드릴 거고요. 내일은 저희가 e-러닝 시장에 대한 마케팅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목요일은 GPS의 마케팅 플랜과 이 시대의 마케팅 2020년 지금의 비즈니스하는 방법은 10년 전, 20년 전과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삶의 패턴 자체가 바뀌었기 때문에 바뀔 수밖에 없는데요. 거기에 관련된 저희가 워크숍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금요일 날 오전 9시에 저희가 이제 내가 진정한 일주일 동안의 워크숍을 통해서 인플루언서 200K, GPS의 가장 높은 포지션인 인플루언서 200K로서 모든 나의 마인드와 지식과 나의 그 계획과 플랜과 모든 것을 세팅한 단계로서 시작하실 수 있는 저희가 이제 마지막 코스로 저희가 워크숍을 금요일에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저희가 VR 마케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근데 VR 마케팅을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먼저 저희가 잠깐 얘기를 할 거는 저희가 테크놀로지의 에볼루션을 잠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먼저 테크놀로지 에볼루션을 보면 첫 번째로는 저희가 그때 뭐 살아계신 분들도 계셨을 수 있고 아니면 그때는 우리가 태어나기 전일 수도 있는데요. 아마 많은 분들이 우리가 그 전까지는 읽는 거, 책, 신문, 읽는 게 그 정보를 제공하는 데에 베스트 솔루션이었다면 그 다음에 나온 게 우리가 아는 라디오입니다. 이제 라디오라는 게 몇 년도에 나왔는지 아시는 거예요? 예, 라디오 글쎄 잘 안 보실 것 같아요. 불빛 때문에. 그냥 제가 잘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는 보시겠죠? 라디오. 예, 라디오가 1920년도에 시작이 됐습니다. 1920년도에 라디오가 시작이 됐는데 라디오의 히스토리를 말씀을 드리면 11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1931년도에 인구의 40%가 라디오를 사용하게 됐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어렸을 때 라디오를 다 아마 들으면서 크셨을 것 같아요. 저만 해도 학교 다닐 때도 꼭 라디오 들으면서 갔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나서 7년, 11년이라는 시간이 걸려서 시장의 40% 디스트리뷰션이 됐고요. 그리고 7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서 1938년도에 80%의 인구가 라디오를 38년에 80%의 인구가 라디오를 듣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나온 테크놀로지가 바로 우리가 지금도 현재도 많이 사용하고 있는 TV입니다. TV 같은 경우는 1946년도부터 그 기술은 한참 전에 나왔지만 1946년도의 데이터를 보면 0.5%의 인구가 TV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근데 0.5%부터 얼마나 빠르게 성장을 하기 시작을 했냐면 8년 후 1954년도에 벌써 55.7%의 인구가 집에 TV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짧은 8년이라는 시간입니다. 8년이라는 시간 동안, thank you, sir. 8년이라는 시간 동안 0.5%에서 55.7%까지 디스트리뷰션이 됐다는 거예요. 복음이 됐다는 거예요. 당연히 그 사이에서는 어마어마한 사업 기회들을 잡은 회사들이 많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 다음은 10년, 그 다음의 10년을 보면 1964년도에는 90% 이상의 벌써 90% 이상의 집에서 TV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많은 테크놀로지들을 보면 첫 8년, 첫 5년, 그리고 그 다음에 10년을 봤을 때 엄청난 보급률이 처음에는 소수의 인구들이 사용하는 것 같지만 성장하기 시작했을 때 그 10년이라는 시간 안에 어마어마한 그래프를 저희가 성장하는 보급률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스마트폰인데요. 스마트폰이 나오기 시작했을 때 스마트폰이 2007년도에 가장 우리가 지금 현재 익숙해져 있는 스마트폰을 보면 2007년도에 애플에서 첫 아이폰 2G의 아이폰이 나왔을 때 제대로 된 스마트폰이 시작이 됐다라고 저희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2007년도에 애플에서 아이폰을 출시하고 나서 2018년도가 됐을 때 벌써 스마트폰 전 세계에서 2018년도까지 풀 데이터를 보면 인구의 59%가 벌써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근데 이것도 참 자랑스러운 게요. 2019년도 작년 데이터를 보면 전 세계에서 스마트폰 보급률 1위 나라가 어딘지 아세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한국이에요. 스마트폰 보급률 1위가 한국으로 2019년도의 데이터를 보면 한국이 95%로 전 세계 1위고요. 2등이 이스라엘 88%, 네덜란드가 전 세계 3위 87%, 스웨덴이 전 세계 4위 86%, 호주와 미국이 81%로 공동 5위를 했습니다. 일본 같은 나라는 66%고 러시아는 아직 59%, 멕시코도 52%, 그리고 아직 인도 같은 나라는 24%만 현재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말 한국 대단한 것 같아요. 새로운 테크놀로지가 오픈이 됐을 때 거기에 어답트하는 저희가 그 누구보다도 먼저 그 시장에 뛰어들고 그 보급률을 1위로 만드는 정말 큰 역할을 한국이 했고 저희가 LTE, 4G가 나왔을 때도 그렇고 지금 현재 5G가 나오면서도 그렇고 가장 빠르게 그 새로운 테크놀로지를 어답트하는 정말 역시 넘버원 국가가 저희 우리나라 한국이지 않나 다시 한번 저희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거는 다 과거에 있었던 일들이에요.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들과 제가 2020년도에서 2038년도 사이에 라디오 사업을 했었다. 그때 라디오 디스트리뷰션 하는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기회가 엄청났었겠죠. 여러분들과 제가 1946년도부터 54년 그 10년 사이에 0.5%에서 55.7%의 시장 보급률이 됐던 그 타이밍에 우리가 TV 비즈니스를 할 수 있었어요. 텔레비전 비즈니스를 우리가 그때 뛰어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54년부터 64년 그 55%에서 90%를 갔을 때 그때 우리가 그걸 참여할 수 있었다는 기회가 엄청났었겠죠. 애플 가장 최근 얘기고 우리가 더 리얼하게 감각적으로 느낄 수 있는 게 아마도 스마트폰 지난 11년의 스마트폰 시장의 성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스마트폰 디스트리뷰션을 가장 먼저 시작한 회사였다.
가장 먼저 첫 10년 안에 스마트폰을 디스트리뷰션하는 그런 비즈니스였다는 거예요. 좋은 기회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히스토리를 보면 계속 이렇게 새로운 테크놀로지로 트렌드는 바뀌고 테크놀로지의 에볼루션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계속 변해가는데 지금 그 다음은 무엇일까요? 그 다음은 라디오로 돌아갈까요? 그 다음은 TV로 돌아갈까요? 아니면 그 다음은 그냥 계속 스마트폰이 지금 우리가 익숙하고 편하기 때문에 계속 스마트폰만 사용할까요? 그건 당연히 아니라는 겁니다. TV 처음에 나왔을 때 사람들이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그냥 동네 하나 있으면 되지. 동사무소 가서 같이 보면 되지. 휴대폰 처음에 나왔을 때도 사람들이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왜 굳이 돈을 들여서 전화기를 사고 그거를 큰 걸, 무거운 걸, 불편한 걸 들고 다니냐라고 했습니다. 어디 가도 공중전화 없는 데가 없는데. 근데 짧은 시간 안에 우리의 익숙했던 것들은 없어지고 새로운 것에 우리가 익숙해지게 됐습니다. 사업을 한다는 건 어제도 얘기를 드렸지만 저희가 개척자가 된다는 것은 아직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걸 먼저 볼 줄 아는 사람을 저희가 visionary, entrepreneur, pioneer, 사업가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그 다음의 테크놀로지가 무엇인가? 지금 그 어느 전문가한테 물어봐도 그리고 전 세계의 IT 관련된, 테크 관련된 대기업들과 얘기를 하면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 중에 VR, AR, 그리고 MR이 포함이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게 바로 그 다음 테크놀로지 시프트예요. 당연히 그 안에 그 AI 테크놀로지는 여기에 모든 것들이 연결이 되게 됩니다. TV에, 스마트폰에, VR에, AR에 당연히 AI는 다 연결되게 됩니다. 어떤 분들이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세요. 아니 그러면 여기에서도 AI 개발을 해야 되지 않나요? AI 테크놀로지 개발을 저희가 왜 합니까? 그럼 구글이 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이 그러면은 구글한테 어떻게 따라가냐? 구글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구글과 함께 가는 겁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구글은요, 거의 이 세상의 모든 기업들이 구글의 클라이언트입니다. 전혀 상관이 없을 것 같은 BMW도 구글의 클라이언트예요. 롤즈로이스도 구글의 클라이언트예요. 그 삼성도 구글의 클라이언트예요. 애플도 구글의 클라이언트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구글의 클라이언트예요. 이 모든 그 비즈니스들이 구글의 데이터와 구글의 AI와 거기에서 개발되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연결해서 결국은 다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은 GPS도 그리고 저희가 함께하고 있는 피코도 그리고 앞으로 저희가 또 함께하게 될 많은 그 VR 기기의 디바이스 매니팩처들과 파트너사들 그리고 저희가 지금 함께 전략적인 제휴를 함께하고 있는 VR로와 앞으로 함께할 많은 콘텐츠들도 결국은 다 하나하나씩 거기에 AI 기술들이 구글과 다른 그 실리콘밸리 많은 회사들이 디벨롭하는 테크놀로지는 서로 윈윈하고 서로 조인이 되고 서로 디벨롭먼트를 하며 코어가 돼서 결국 미래를 함께 만들어 나간다는 겁니다. 그 VR과 AI 사업 설명 때도 아마 많은 분들이 들으셔서 벌써 익숙해지시고 계시겠지만 이 테크놀로지는 처음에는 1990년도에 테크놀로지 개발이 시작이 됐지만 그 후로 2010년이 지나서야 게임 회사들에서 플레이스테이션, HTC에서, 바이브에서 그리고 아큘러스에서 많은 이런 새로운 테크놀로지들이 더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씩 3세대의 3스테이지로 이게 개발이 되어 있어요. 처음에는 유선이었어요. 유선 그리고 아직도 유선 디바이스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막 5G 인터넷이 시작이 되는 거기 때문에 빠른 데이터가 오고 가고 인터액션 게임으로서는 게임을 하다 보면 내가 저기에서 그 나쁜 사람이나 아니면 좀비가 이렇게 막 뛰어오고 있으면 빨리 움직여야 되고 빨리 움직여서 총을 쏴야 되고 거기에 맞는 인터액션이 있어야 됩니다. 인터액션이 있기 위해서는 인터넷 스피드가 느리고 데이터가 오고 가는 스피드가 느리면 당연히 렉이 늦어질 수밖에 없고 그러면 그 게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아직도 아주 고 하이 퀄리티의 VR 게임들은 다 유선으로 아직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도 집에서 아주 쉽게 말씀을 드리면 와이파이로 인터넷 할 때와 유선으로 컴퓨터에서 유선 컴퓨터를 할 때와 당연히 인터넷 스피드는 유선 컴퓨터가 빠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와이파이로 무선으로 뭔가 데이터가 오고 갈 때는 그 스피드가 당연히 더 느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VR, 그렇지만 1세대 시작이고 아직도 계속 사용이 되고 있는 게 바로 유선 VR 기기들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유선 VR 기기들을 보면 아직도 거의 100만 원, 150만 원, 200만 원까지도 하는 유선 아주 고퀄리티의 VR 기기들이 많습니다. 너무나도 좋은 기기들이에요. 저희가 GPS 오픈 중에서 정말 안 써본 VR 기기가 없습니다.
200만 원짜리부터 150만 원짜리, 100만 원짜리 다 써봤습니다. 다 좋아요. 게임하기에 너무나도 앞트물하고 좋습니다. 근데 그거에 우리가 하고 싶은 포켓스와 조금 다른 건 뭐냐면 그거는 유선으로 게임 전용으로 너무 좋지만 우리가 포러블 가지고 다니기에는 불편하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대부분의 유선 그 기기들은 유선이기 때문에 컴퓨터나 게임기의 하드웨어 본체에 연결이 돼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컨트롤러가 두 개예요. 컨트롤러가 두 개고 6degree 움직임을 내가 6건인데 움직임을 센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링이 달려 있습니다. 근데 두 개의 컨트롤러에 링까지 달려 있으면 그거를 어디에서 사용하고 제가 걸어 다니는 거를 센서를 리드를 해야 된다면 커피숍에서 앉아서 식당에서 앉아서 비행기에 앉아서 KTX에 앉아서 차 안에서 앉아서는 사용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지고 다니기에도 너무 부피가 커요. 그래서 저희가 피코를 선택을 한 겁니다. 피코는 전 세계에서 디스플레이 버전으로 게임 전용이 아닌 디스플레이 내가 영화를 보던 아니면 그 VR 360도 3D 촬영이 된 콘텐츠를 내가 함께하고 VR로의 마스터 아카데미 같은 콘텐츠를 참여하는 디스플레이 전용 내가 인터액션의 게임이 아닌 많은 움직임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닌 내가 보면서 경험을 하고 체험할 수 있는 버전을 전 세계 최고의 VR 기기로서 인정을 받고 있는 브랜드 기기예요. 첫 번째 케이스 내가 바로 유선으로 세팅이 된 그런 기기들이고 아직도 사용이 되고 있다는 거. 두 번째는 휴대폰을 껴서 사용하는 VR 기기들입니다. 휴대폰을 껴서 사용하는 VR 기기들도 몇 년 전부터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요. 그 시장이 그렇게 뜨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휴대폰 자체를 거기에서 넣어서 볼 때 그 휴대폰을 넣어서 그냥 문을 끼고 하는데 그건 일단 저가였어요. 대부분 그 케이싱들이 뭐 10,000원에서 비싸도 한 10만 원 정도의 케이스들로 사용이 됐습니다. 근데 휴대폰 자체가 VR 영상을 최적화해서 보여주게 만들어진 기기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튜브이 됐던 다른 VR 영상을 올릴 수 있는 플랫폼에 올라가 있는 영상들을 보면 다 화질이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거에 껴있는 그 케이싱 자체는 휴대폰을 껴서 사용하는 VR 기기는 실제로 아무 테크놀로지가 들어있지가 않아요. 그냥 볼록한 렌즈가 달려있는 것 뿐입니다. 그 렌즈를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가 영화관에 가서 3D 영화를 본다라고 하면 그냥 종이에 껴있는 뭐 이렇게 필름 같은 플라스틱 같은 이렇게 렌즈가 있어서 3D 글래스라고 하는 거를 저희가 다 경험을 해보셨을 겁니다. 그걸 껴보신 분들은 어지러우신 분들도 있고 불편하신 분들도 있고 그냥 딱 봐도 종이고 비닐이고 별로 제작하는 데도 별로 안 좋고 실제로 거기에는 그렇게 기술이 들어있는 게 아니라 그냥 두 개의 영상을 겹쳐져 있는 거를 그거를 조금의 그 3D 렌즈를 그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렌즈를 통해서 체감을 주게 만드는 것 뿐입니다. 휴대폰을 넣고 볼록한 렌즈를 껴서 거기에서 그 VR 공간 같은 느낌을 주는 그것뿐이에요. 그거는 실제로 VR에 테크놀로지 기술이 들어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서 감사하게도 페이스북이 아큘러스를 인수를 하면서 그리고 오랜 투자를 하고 기술 개발을 해서 먼저 스타팅을 해주고 또 피코도 아시아 쪽에서는 리딩 회사로서 올인원 VR 기기를 만들게 됩니다. 올인원은 뭐냐? 지금 우리가 소개하고 있는 이런 피코 G2 같은 피코에서 소개하고 있는 이런 아이템이 올인원 VR 기기입니다. 첫 번째로 유선과 다른 점은 보시다시피 이건 무선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휴대폰 넣는 거와는 상관이 없이 전혀 비교를 할 수 없는 게 이 안에는 아예 컴퓨터가 들어있는 겁니다. 올인원이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들어있는 거고요. 컴퓨터가 들어있는 거고요. 그뿐만 아니라 와이파이, 블루투스도 당연히 연결이 가능하고 스피커도 여기에 달려있고 그뿐만 아니라 스피커도 우리가 들을 때 이어폰도 악스나 블루투스로 연결이 가능하고 그리고 제일 뒤에 있는 이 부분이 배터리예요. 배터리. 그래도 미국에 있는데 한번 영어 발음 좀 제대로 해볼게요. 배터리예요. 배터리로 저희가 뒤에서 배터리를 이렇게 착용을 함으로써 조금 더 편하게 무게의 밸런스를 주는 걸로 그래서 피코가 가장 많은 좋은 리뷰를 받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무게의 밸런스가 앞과 뒤가 맞아서 너무나도 편리하게 편하게 무겁게 느껴지지 않고
앞으로 쏠리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베스트 디스플레이라고 정말 많은 좋은 리뷰를 받는 아이템입니다. 올해 초에 라스베가스에서 컨슈머 일렉트로닉 쇼 CES 컨벤션이 있었을 때도 너무나도 좋은 리뷰를 받았던 아이템인데요. 이 피코의 이 G2의 또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 지금 G2 시리즈로 그리고 피코의 G2 시리즈로 뭐 이렇게 뭐 4K 버전, 뭐 프로 버전, 뭐 이런저런 것들이 점점 나오고 있습니다. 네오 버전. 근데 저희가 다른 아이템이 아닌 이 아이템을 선택한 가장 첫 번째 이유는 첫 번째로 이게 가격 대비 가장 좋은 디스플레이로 많은 고객들에게 소개할 수 있는 아이템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게 첫 번째로 이거와 그 프로라는 저희가 얼마 전에 럭키하신 한 1200여 명이 앞에 카메라까지 달려있는 거를 받으시게 됐는데요. 원가 자체가 그거는 이거보다 거의 한 20만 원 이상이 더 비싼 기계예요. 그만큼 우리가 고가가 되면 당연히 디스트리뷰션 하는데 그만큼의 훨씬 향상됐고 그렇지만 실제로 우리가 영상을 보고 VR 콘텐츠를 보고 다른 VR 영상 콘텐츠를 봤을 때는 실제로 디스플레이는 거의 똑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검은색으로 KT나 LG에서 소개하고 있는 G2 4K라는 것도 있는데 4K와 사실 저희의 3K의 차이점은 실제로 옆에다 대놓고 보시면 눈으로 봤을 때 사람의 눈으로서는 거의 차이를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이거를 더 많은 분들에게 좋은 가격에 소개하고 또 거기에 포함해서 GPS에서 피코 G2를 구매하실 때는 내가 선택을 한다면 함께 내가 인플루언서로도 사업 기회도 거기에 또 백오피스뿐만 아니라 저희의 앞으로 하반기에 오픈하게 될 VR 이커머스 나의 수업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이 글로벌 사업을 할 수 있는 그 시스템에 일본과 미국과 그 모든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프라이싱이고 400BB까지 잡혀서 커미션이 페이아웃이 되는 가격에 정말 가장 적합한 가격에 가장 좋은 디스플레이로 정말 가장 좋은 경험을 소비자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기기가 피코의 G2 현재 저 모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 기기를 함께 파트너십을 하게 된 거고요. 그래서 2010년도부터 본격적으로 디스트리뷰션이 시작이 돼서 이제 조금씩 고객분들이 더 사용을 하고 있는데 작년 리포트를 보면 2019년까지 벌써 현재 VR 기기가 700만 대가 전 세계에서 벌써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AR 기술, 어떤 분들이 AR 기술이 빨리 돼야 된다. 전 세계에서 아직 AR 기기를 사용하고 있는 분들은 60만 명 미만입니다. 아직 시장이 그렇게 성장하지 못하고 아직 좋은 기술들과 기기들이 아직 나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만큼에 대한 컨텐츠에 대한 얘기도 조금 더 말씀드릴 텐데요. 그래서 저희가 그 타이밍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우리가 여기에서 보는 5년,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성장하는 것처럼 VR 시장에서도 VR, AR, 특히 지금 타이밍은 VR 시장에 앞으로 5년, 10년은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저는 TV가 그랬던 것처럼 스마트폰이 그랬던 것처럼 라디오가 그랬던 것처럼 앞으로 5년,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인구의 50%가 인구의 70%, 80%가 10년 안에도 사용하게 될 수밖에 없는 테크놀로지가 VR이라고 생각하고 많은 데이터들을 보고 전문가들의 분석되어 있는 리포팅들을 보면 지금은 아직은 VR이 리딩을 하지만 2023년 앞으로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야지 2023년, 24년 정도 됐을 때 VR과 AR을 사용하는 소비자가 숫자가 거의 비슷하게 될 거라고 많은 전문 리포트들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앞으로 5년에서 10년 동안 지금 현재 700만 대밖에 보급이 되어 있지 않은 전 세계 그 많은 인구 중에 700만 대밖에 보급이 되어 있지 않은 그 VR 기기의 디스트리뷰션을 네트워크 마케팅으로서 인플루언서 마케팅으로서 온라인 오프라인 인플루언서 마케팅을 함께하는 회사로서 처음으로 우리가 GPS가 디스트리뷰션 보급을 하는 사업 기회를 우리 모두에게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저희 GPS 비즈니스의 어마어마한 파워입니다. 이 시장을 잡았던 사람들처럼 우리는 이 시장 근데 다른 아이템보다도 라디오나 TV나 그것보다도 저는 특히 VR 기술만큼은 가장 소개하고 디스트리뷰션하고 보급률을 높이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저희가 하고 있는 온라인 오프라인 인플루언서 마케팅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오프라인 인플루언서 마케팅,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옆에를 누군가를 만나서 그 사람한테 직접 체험을 하게 하는 누군가에게 바로 체험을 하게 하고 바로 경험을 하게 하는 것 이상으로 좋은
방법은 없다라는 거예요. 많은 대리점에 벌써 있습니다. 근데 그 대리점에 가서 사람들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물어보지도 않고 써보지도 않고 구매를 안 합니다. 그리고 저희의 파트너사인 VR로를 제가 너무 좋아하고 내일 또 이러닝에 대해서 저희가 아주 자세히 마케팅을 말씀을 드릴 텐데, 저는 VR로를 보고 너무 좋았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름이 VR로예요. 제가 친구와 커피를 마시면서 저는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그 친구가 테니스를 좋아한다. 그러면 그 친구한테 이렇게 물어보겠어요. 커피 마시다가 VR로 테니스 쳐봤어? 그렇게 물어볼 거예요. 이해되세요? VR로 테니스 쳐봤어? 이해되시죠? VR로 테니스 쳐봤어? 그렇게 물어볼 거예요. 그럼 당연히 친구가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VR로 테니스를 어떻게 쳐? 그러면 잠시만. 그리고 저는 제 케이스에서, 피코 케이스에서 이걸 꺼내서 테니스 컨텐츠를 꺼내서 바로 그분에게 한 1, 2분 정도 경험을 하게 할 겁니다. 처음으로 VR을 경험하는 분이 그걸 경험하는 순간 오 마이 갓, 제가 이거를 정말 벌써 수백 명한테 씌워줬는데요. 첫 경험했을 때 거의 80% 이상의 사람들이 첫 단어가 뭔지 아세요? 와우, 오 마이 갓, 와우, 오 마이 갓. 그게 제일 많이 듣는다는 것 같아요. 왜냐면 상상 이상이고 기대 이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딱 그 2분의 경험만 해도 바로 그 사람이 주문할 수 있는, 집에 웬만한 TV 사는 것보다 쌉니다. 집에 웬만한 다른 스마트폰 사는 것보다 쌉니다. 그런데 그 경험을 이거를 통해서 내가 가지고 다닐 수 있는 아이맥스 극장, 커피숍에서 식당에서 거실에서 침실에서 화장실에서 차 안에서 비행기 안에서 KTX에서 지금처럼 코로나 바이러스로 외부 그 외출하기 힘들 때 집에서 모든 걸 경험하게 해주는 그런 VR 테크놀로지를 그분에게 2분만 소개하는. 누가 골프를 좋아한다. 어제 VR에서 골프 촬영하고 있다라고 저희가 영상과 사진을 봤는데요. 이제 곧 나오게 될 건데요. 그걸 보면 그럼 친구 골프 좋아하는 친구 있으면 이렇게 물어봐요. 너 VR로 골프 쳐봤어? 그렇게 물어보면 VR로 골프를 어떻게 쳐? 그럼 잠깐만. 그렇게 해서 이걸 딱 보여주는 겁니다. VR로 미국 가봤어? VR로 미국을 어떻게 가? 잠깐만. 그래서 그냥 보여주는 겁니다. VR로 알래스카 가봤어? 어떻게 가? 잠깐만. 그리고 보여주는 거예요. VR로 요리해봤어? 어떻게 VR로 요리해? 그냥 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VR로 야구해봤어? VR로 그리고 내가 사업을 누구한테 소개할 때는 그냥 친구하고 밥 먹다가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VR로 돈 벌어봤어? 그러면 어떻게 VR로 돈 벌어? 그러면 2분 40초짜리 그 GPS의 소개 영상, 홍보 영상을 이걸로 그냥 보여주면 되는 겁니다. 아주 심플하게 우리가 사람들에게 VR 기기를 소개하고 이거를 말로 설명해서 사람들한테 비전을 보여주고 가치를 보여주려고 하면 사람들이 몰라요. 그걸 말을 해서 어떻게 합니까? 다 말이 필요 없습니다. VR로 뭐 해봤어? 그거 하나로 바로 그 사람한테 딱 요거 2분만 해봐. 그리고 끼워주면 내가 세팅해서 그분에게 이거를 보여줌으로써 바로 그분들이 VR에 대한 첫 경험을 함으로써 바로 그분들이 고객이 되고 인플루언서가 되고 비전을 가서 우리와 함께 개척자로서 파이어니어로서 비즈니스를 함께 시작하고 이걸 키워나갈 수 있는 그거를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기회가 바로 지금 이 타이밍이라는 겁니다. 이 이상의 좋은 네트워크 마케팅 아이템은 없습니다. 이 이상의 좋은 네트워크 마케팅 아이템은 저는 지난 50년, 100년 다 합쳐도 단 한 번도 없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거를 그 누구보다도 먼저 GPS에서 여러분들과 우리가 세계 최초로 시작한다라는 정말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제 한국에서 시작하고 곧 일본과 미국에서도 시작하게 되면 그리고 앞으로 올해 저희가 3개국을 파워풀하게 세팅하고 앞으로 정말 너무나도 스피드 있게 정말 눈 뜨면 어느 나라 오픈한다, 눈 뜨면 어디 오픈한다, 저희가 엄청난 뉴스들을 엄청나게 많이 보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어떤 분이 저한테 2주 전에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경쟁사들은 어떡하냐? 뭐 KT에서도 뭐 하는데, LG에서도 뭐 하는데. 그거는 아직 사업을 모르는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어떤 분하고 라스베가스에서 미팅을 하는데 그분이 보고 계실 수도 있는데 그분이 레스토랑을 하세요. 그분이 핫팟, 우리가 한국에서도 요즘 인기 있는 핫팟, 그 허거 뭐 그런 거 아주 저희가 샤브샤브 같은 레스토랑을 하십니다. 너무 맛있어요. 라스베가스 있는 분들은 가시고 라스베가스 꼭 가보세요. 근데 그분이 그 레스토랑을 하시는데 거기 분하고 얘기를 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바로 옆집에, 바로 옆에 스시집이 있대요. 근데 누가 자기한테 물어봐도 꼭 항상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베가스에서 스시집은 거기가 최고라고 얘기를 한대요.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거기에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내 손님이 뺏기는 게 아니라 나한테 더 손님이 많이 온다는 걸 알게 됐다는 거예요. 거기에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거기 왔다가 내 식당을 보고 다음에 올 때는 내 식당에 올 수도 있는 거고 거기에 줄이 길어서 오래 기다려야 되면 우리 식당으로 들어올 수도 있는 거고 결국은 그래서 우리가
미국에서도 맥도날드, 버거킹, 뭐 이런 큰 프랜차이즈 그 패스트푸드 레스토랑들을 보면 항상 모여 있습니다. 따라 떨어져 있고 옆에 아무도 없는 데 가서 장사를 하는 게 아니라 항상 모여 있어요. 꼭 주유소들도 보면 주위에 가까운 데 있어요. 왜 고가 브랜드의 명품 브랜드들도 왜 아무도 주위에 없는, 주위에서 구찌 안 파는, 루이비통 안 파는, 에르메스 안 파는 데에서 따로 샵을 하는 것보다 왜 백화점 안에 들어가 있겠어요? 그게 모여 있고 서로 있고 함께 있고 다 같이 거기에 포커스가 됐을 때 같이 성장하는 거고, 다른 거를 봤을 때 내 거에 대한 인지도도 더 생기는 거고, 서로가 윈윈하는 게 결국은 모든 비즈니스의 너무나도 당연한 상식이고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어떻게 다른 데서는 다른 통신사들이나 다른 데서 VR 아무도 안 했었는데 왜 GPS 딱 시작하려고 그러니까는 요즘에 최근 들어서 막 신문에서도 막 미디어에서도 LG에서 KT에서 SK에서 소프트뱅크에서 어디에서 뭐 한다고 막 얘기가 많이 들린다고, 어떡하냐고, 큰일 난다고, 어떻게 대기업들하고 경쟁하냐고 막 큰일 난다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거는 사업을 아직 이해를 못 하셔서 그런 겁니다. 제대로 된 VR 마케팅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기업들이 지금 뛰어들기 때문에 지금이 퍼펙트한 타이밍이라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나 제가 LG에 들어가서 KT에 들어가서 아니면 그 회사들의 아이템을 따로 판매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가서 그 VR 기기를 구매했다고 하면 첫 번째로 거기에서는 다 VR로의 어마어마한 콘텐츠들 터치 못합니다. 사용할 수가 없어요, 고객들이. 그리고 넘버 2로 그렇다고 해서 내가 KT에 가서 그걸 하면 나에게 사업 기회가 생기나요? 나에게 내가 그 LG 거를 내가 사업 기회가 생기나요? 일본에서 4월 달부터 인플루언서 마케팅으로 VR 기기 디스트리뷰션과 VR로 컨텐츠와 VR 이커머스를 준비하는 사업 기회가 나한테 생기나요? 안 생깁니다. 한국에서 다른 회사들이 우리를 따라하려고 한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따라한다고 하려고 하더라도 그 회사들이 그 누구한테도 지금 4월, 5월 달까지 미국에서, 한국에서, 일본에서 VR 사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회사는 전 세계 GPS 딱 하나, 우리 회사밖에 없다는 겁니다. 지금 그 타이밍에 여러분들은 GPS 사업을 시작하시고 계신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다른 데서는 그리고 커미션이 없어요. 내가 LG 거 하면 커미션 줍니까? KT 거 하면 커미션 줍니까? LG 휴대폰을, 알뜰폰을 파는 회사에서 우리가 한대니까 갑자기 따라서 한대. 거기에서 그거 사면 커미션 줍니까? 저희는 하나가 나가면 거기에서 400BB가 커미션으로, 보상 플랜으로 들어가서 인플루언서 분들에게 어마어마한 커미션들이 나가게 됩니다. 그 회사에 그런 거 없습니다. 그 엄청난 기회를 유일하게 갖고 있는 게 바로 오늘 여기에서 저희와 함께 GPS를 한국에서 개척하고 시작하고 인플루언서 200K가 되기 위해 준비하고 마인드 세팅하고 훈련하고 나를 업그레이드 시키고 나를 키워나가는 여러분들의 지금 이 자리고 포지션이라는 겁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이래요. 59만 9천 원이면은 어떤 데는 온라인에서 보니까는 45만 원에 살 수도 있고 같은 거 아닙니다. G2 지금 한국에서 그 어디를 찾아봐도요. 개인이 사용했던 거 있던 거를 누가 마켓이나 어디서 파는 게 아니라면 그 어디를 찾아봐도 저희가 현재 소개하고 있는 이 아이템 그리고 VR루를 여기에서 경험하고 VR루를 체험하고 함께 할 수 있는 KT 거, LG 거 가셔서 구매해보세요. VR루 컨텐츠 못 봅니다. VR로 벌써 한국에서 많은 마스터분들의 내일 저희가 더 업데이트를 드리겠지만 어제도 여러 개의 새로운 그 아카데미 영상들이 업그레이드가 됐고요. 그저께도 새로운 아카데미 클래스들이 업그레이드 됐고 내일 그리고 모레 또 엄청나게 많은 이번 주 안에만 거의 한 70개 정도의 영상이 그 아카데미 컨텐츠들이 이번에 업로드가 되게 될 겁니다. 자세한 건 내일 다 말씀드릴 텐데 KT에서 LG에서 가서 봐도 없습니다. VR로 컨텐츠 볼 수 없어요. 그리고 한국에서든 미국에서든 어디에서든 온라인으로 뒤져봐도 지금 현재 새 제품으로 피코 G2 이 아이템을 온라인에서 누가 가짜로 올려놓은 건 있을 수 있고 있던 걸 팔려고 올리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실제로 이거를 어디에도 고객한테 직접 판매하고 있는 채널 자체가 GPS 외에는 아무 데도 없습니다.
저희가 피커와 다이렉트로 익스클루시브로 지금 이거를 저희가 소비자분들에게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저한테도 물어봐요. 다른 데에서는 뭐 콘텐츠가 뭐 1000개가, 2000개가, 3000개가 그거 가서 다 찾아보세요. 90% 이상의 콘텐츠들이 다 일반 2D 영상, TV에서 볼 수 있는 거, 휴대폰에서 볼 수 있는 거, 그냥 거기서 볼 수 있게 올려놓은 것 뿐입니다. 그건 VR 제작된 게 아니에요. VR 제작된 콘텐츠들은 대부분 몇십 개, 많아봤자 100개, 200개가 답니다. 이번 주말이 되면 VR로 안에 있는 일반 그냥 뭐 영상, 일반 운전하는 영상, 일반 뭐 나의 삶에 큰 도움이 안 되는 영상들이 아니라 아카데미로서 나를 업그레이드 시키고 나를 자기 개발, 내일 이러닝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지만 나의 삶을 업그레이드 시켜줄 수 있는 그런 아카데미 컨텐츠로만 저희는 이번 주말만 해도 거의 130개에서 150개 가까운 아카데미 컨텐츠들이, 클래스 컨텐츠들이 업로드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 컨텐츠를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고 만들고 있는 회사가 전 세계에 VR로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컨텐츠들 그런 것들 뭐 1000개, 2000개, 3000개 그런 거는요. 그냥 가서 인터넷 익스플로러 가서 거기에서 그냥 다 보시면 돼요. 그냥 유튜브 가서 보면 되고 딴 거 가서 보면 되고 넷플릭스 뭐 해갖고 보면 되고 다 보면 됩니다. 실제로 VR을 맞춰서 거기에 제작된 우리 삶에 유익한 도움이 되는 클래스 커리큘럼을 지금 여러 분야의 세계 최고의 분들과 이렇게 3개국에서 진행하고 있는 회사도 VR로밖에 없고 내일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그 기회를 우리가 사람들한테 소개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 타이밍에 이 가격에 이 어퍼튜니티를 한다는 거 정말 대단한 겁니다. 저희 마지막으로 몇 가지만 빨리 말씀을 드리면서 빠른 시간 안에 저희 공부사를 주고 싶은데요. 저희가 저한테 많은 분들이 물어보세요. 그러면 이 비즈니스를 어떻게 감을 잡아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되냐. 제가 시간 관계상 빨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바로 이것부터 계약을 해야 돼. 비즈니스는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제 멘토로 제가 직접 인사한 건 한 4-5번밖에 안 되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멘토를 생각하는 분 중에 한 분이 존 C 맥스웰이라는 분입니다. 내일 더 말씀드릴 건데 저기 뒤에 보시면요. 제가 거의 한 18년 정도에 샀던 비디오 테이프, CD가 아니고요. DVD가 아니고 비디오 테이프, 카세트 테이프도 저기 뒤에 있어요. 내일 보여드릴게요. 근데 존 C 맥스웰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Right actions at the wrong time, wrong actions. 옳은 행동도, 맞는 액션도 잘못된 타이밍에 하면 잘못된 액션이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중요한 건 비즈니스엔 순서가 있습니다. 비즈니스엔 순서가 있어요. VR 시장 아직 이게 크게 어떤 분들이 물어보세요. 왜 아직 이게 모든 사람들이 아직 안 쓰고 있죠? 라고 물어봅니다. 왜 아직 볼 게 많지가 않죠? 왜 아직 기술들이 더 좋아지지 않았죠? 아주 심플해요. 제가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의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닭이 먼저예요? 계란이 먼저예요? 모르겠죠. 근데 실제 그래요. 생각을 해보세요. 당연히 뭐 삼성이 됐든 애플이 됐든 정말 최고의 IT 기업들이 더 좋은 기술을 해서 더 그 디바이스를 앞으로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게 나오면 또 GPS는 그런 좋은 회사들과 제휴를 해서 더 좋은 디바이스들을 소비자분들에게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분들 아직까지는. 이제부터는 다를 겁니다. 왜 애플이 2020년도 하반기에 VR 기기를 출시할 거라고 했을 것 같아요? 왜 미국에서 현재 삼성보다 TV를 많이 판매하고 있는 TCL이 VR 기기를 올 여름에 출시하겠다고 발표를 했겠어요? 왜 그랬을 것 같으세요? 그분들이 할 일이 없어서요? 그분들이 그냥 시간 낭비하려고요? 그분들이 이게 기회가 타이밍에 안 맞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아니, 지금 2020년도가 딱 그 퍼펙트한 VR 기기 디스트리뷰션하는 퍼펙트한 타이밍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분들도 올해 포커스에서 그렇게 만들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아주 쉽게 말씀드릴게요. 8K TV가 나왔을 때 모든 촬영된 컨텐츠들이 다 4K라는 거예요. 8K TV가 나오면 뭐하죠? 8K TV로 봐도 카메라가 4K로 촬영을 한 거면 결국은 4K로 보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8K 영상 콘텐츠 만드는 거, 4K 만드는 것보다 돈이 훨씬 더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듭니다. 비용이 많이 들어요. 그러면 8K 콘텐츠를 왜 만들죠? 모든 사람들이 집에 4K TV밖에 없다는 거예요. 결국은 뭐 먼저인지 모르기 때문에 많이 기다리고 있던 타이밍이 지난 5년, 10년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2020년도 지금부터
저희도 그렇고 그리고 저희도 그래서 피코와 그리고 VR로와 같이 파트너십을 맺은 겁니다. 저희가 피코만 파트너십을 맺은 게 아니라 VR로만 파트너십을 맺은 게 아니라 같이 했다라는 거예요. 왜? 디스트리뷰션을 하기 위해서 롤러코스터, 뭐 여행 체험하는 거, 뭐 이런 저런 재밌는 거 영상 좋습니다. 근데 그거는 it's not life practical. 내 삶에 도움이 되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롤러코스터 좋죠. 체험하고 너무 좋죠. 근데 롤러코스터를 하루 종일 할 겁니까? 하루 10시간씩 할 거예요? 5분, 10분 하면 어지러워. 어떤 분이 저한테 이래요. 자기는 VR을 경험을 해봤는데 어지러웠대요. 뭐 경험했는데? 롤러코스터하고 스카이다이빙 했어요. 내가 그랬어요. 저기요. VR이 아니라 실제로 롤러코스터 타고 스카이다이빙 해도 어지럽거든요. 그게 제 좋은 체험이고 좋은 경험이고 그냥 좋은 5분, 10분, 20분짜리지 내가 실속적으로 내 삶에 도움이 되는 컨텐츠가 아니면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내가 매일같이 접속을 안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에게 엄청난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 여러분들 비디오 게임 하세요? 당연히 게임 좋아하시는 매니아 분들은 VR 게임으로 하루에 1시간, 10시간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실속적인 내 삶에 도움이 되는 VR로에서 준비하고 있는 컨텐츠인 경우는 1시간 내가 배우고 싶은 사람한테 정말 세계의 각 분야, 그 분야의 최고인 사람이 마인드셋을 얘기를 하고 그 사람의 성공 스토리를 얘기를 하고 어려웠던 시절의 얘기를 하고 나에게 삶의 철학과 삶의 팁을 준다? 전 그거 1시간, 2시간, 5시간, 10시간도 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콘텐츠를 세계에서 가장 먼저 많은 마스터분들과 준비를 하고 있는 VR로와 저희가 파트너십을 맺어서 피코 디바이스와 뭐 하는 거예요? 계란이 먼저인지 닭이 먼저인지 몰라요. 그렇지만 우리는 같이 소개를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있기 때문에 이걸 소개할 수 있고 이게 있기 때문에 이걸 소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분들이 저한테 이래요. 빨리 이커머스가 나왔으면 좋겠대요. 빨리 이커머스에 대해서 아이템 이것저것 나왔으면 좋겠대요.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원하는 거는 좋은 아이템들, 좋은 브랜드들, 정말 소비자한테 원하는 그런 좋은 아이템들을 우리가 소개하는 게 우리가 원하는 거 아닙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 걸 하고 싶은데 실제로 VR 기기가 5천 개밖에 안 깔려 있다면, 10,000개밖에 안 깔려 있다면, 2만 명밖에 안 깔려 있다면, 실제 VR을 사용하고 있는 유저가 2만 명밖에 없다라면 그런 브랜드의 회사들이, 그런 브랜드의 아이템들이 왜 우리와 제휴를 하고 본인들의 아이템들을 저희를 통해서 VR 이커머스에 올리겠습니까? 빠른 시간 안에 10만 명, 50만 명, 100만 명이 VR 기기를 갖고 있고 그 안에 컨텐츠들을 매일같이 하고 있고 그런 커스터머 베이스와 유저가 만들어져 있을 때는 정말 우리가 원하는 최고의 아이템들을 소비자분들에게 소개할 수 있는 그런 VR 시대, VR 안에 아마존 같은, VR 안에 알리바바 같은 그런 플랫폼에 저희가 비즈니스를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그건 어디에서 시작이 되냐? 결국은 VR 디스트리뷰션, 기기를 먼저 우리가 디스트리뷰션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현대 홈쇼핑 대단합니다. GS 홈쇼핑 대단해요. 근데 TV가 모든 사람들이 전 국민이 TV가 없었다면 현대 홈쇼핑, GS 홈쇼핑 있을 수 없습니다. 아마존 대단해요. 알리바바 대단해요. 티몬 대단합니다. 11번가 대단해요. 쿠팡 대단합니다. 근데 모든 분들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면 그 회사들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저희가 하는 VR을 통해서 하는 저희가 VR을 하는 그 이커머스 그거의 시작은 결국은 모든 분들이 빠른 시간 안에 10만 명, 20만 명, 50만 명, 100만 명, 200만 명, 500만 명, 1000만 명이 VR 디바이스를 가지게 됐을 때 그때 여러분들과 우리에게 그런 우리가 원하는 파워풀한 그런 이커머스가 기회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순서를 전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게 될 텐데 디스트리뷰션을 했을 때 그래서 그 디스트리뷰션을 통해서 우리가 비즈니스를 만들었을 때 여러분들에게 어마어마한 기회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내일 저희가 오늘은 시간 관계상 내일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그래서 첫 번째 이게 순서대로 진행이 되어야 되는 첫 번째는 그래서 VR device distribution 기기를 보급을 해야 된다. 먼저 이거를 세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이라면 정말 저 VR 우리 나의 제품입니다. 피코의 제품이 아니에요. 내가 GPS 인플루가 됐다는 건 내 사업에 내 아이템이 피코 G2라는 거예요. 누가 누가 제 거를 건들든 저는 누가 제 거 방해해도 가만히 안 냅둡니다. 내 베이비고 내 아이고 내 삶이에요. 내 비즈니스입니다.
남의 아이템이 아니에요. 내 아이템, 내가 사랑하고, 내가 아끼고, 내가 everyday, 내가 매일같이 사용하고, 내가 매일같이 그거를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체험하고, 매일같이 그걸 내가 사람들한테 그 프로모팅을 하고 그 사람이 체험을 해서 바로 고객이 되고 사업자가 될 수 있도록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해주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해야 돼요. 지금 GPS 인플루언서로서 지금 이번 주에 워크샵 인플루언서 200K 되기 위한 분들만 모시고 저희가 트레이닝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200K 올해 안에 갈 거고 내년 안에 갈 거고 앞으로 6개월, 12개월, 24개월, 36개월 안에 간다는 여기에서 NA, 레벨 어드밴스 보너스만 다 받아도 200K만 가셔도 52억 이상의 보너스입니다. 내가 1년, 2년, 3년, 그리고 뭐 5년이라는 시간이 걸려서도 인플루언서 200K 되는 게 목표고 그래서 레벨 어드밴스만 보너스만 하더라도 52억 보너스를 내가 달성을 해야 되겠다. 그렇다면 피코는 남의 회사가 아니라 이제 내 회사예요. G2는 남의 제품이 아니라 내 제품이에요. 그리고 내가 하루에 200K가 되기 위해서는 당연히 파트타임으로 해서는 어려울 겁니다. 내가 매일같이 내 비즈니스가 성장하는데 해야 되는 액수들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내가 하루에 내가 이 디바이스를 몇 명한테 보여주고 있는지 실제 내가 저 체험을 사람들한테 매일같이 몇 명을 씌워주고 있는지 그리고 나는 매일같이 얼마나 그거에 대해서 더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보고 있고 경험을 하고 있고 체험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하루에 몇 시간씩 저거를 가지고 다니는지 피코가 있는데 케이스가 없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인플루언서 200K가 되고 싶은데 GPS 흡입가 없다. 많은 분들이 저한테 물어보세요. 어떻게 우원균 사장님은 시작하시자마자 75K가 되셨냐?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리더십의 실력에 30년의 경력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중에 가장 큰 이유, 그게 바로 그분의 리더십인 거예요. GPS는 다른 사람의 사업이 아니에요. 개척자로서 우원균 사장님은 첫날부터 GPS를 우원균 사장님의 사업이셨어요. 정말 신기할 정도로 매일같이 이 후디만 입으십니다. 저도 오늘 입을 거고요. 내일도 입을 거고 모레도 입을 거고 그 다음 날도 입을 거예요. 한국에서 저희가 까먹고 못 가지고 와가지고 며칠 동안 못 입었는데 앞으로 여기에서 미국 세팅하면서도 매일같이 입을 겁니다. 왜냐? 내 브랜드니까, 내 비즈니스니까, 내가 만들어야 되는 내가 I need to make it happen. 내가 인플루언서 200K가 되기 위해서 당연히 매일같이 피코를 내가 가지고 다니면서 내가 보여줘야 되는 거고 내가 매일같이 봐야 되는 거고 매일같이 내가 이 GPS의 후디를 입고 나의 브랜드를 내가 브랜딩해야 되는 거고 그거를 everyday, 매일같이 내가 하면 당연히 내가 거기에 리더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거기에 위너, 챔피언이 된다는 겁니다. 그게 VR 디바이스에서 시작입니다. 내가 인플루언서 200K가 되기 위해서 이커머스가 들어와야 된다. EBP 커머스가 들어와야 된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 아직 인플루언서 200K가 될 준비가 안 됐은 겁니다. 그거가 되기 전에 제가 여러분들이라면 저는 EBP 커머스 들어오기 전에 빨리 내가 디스트리뷰션을 해서 나는 인플루언서 200K로서 이커머스를 맡겠다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게 돼서 나중에 하는 게 아니라 그 전에 나는 인플루언서 200K를 세팅을 해놓고 이커머스를 시작을 해서 하루아침에 나의 볼륨이 5배, 10배, 20배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겠다. 그렇게 포커스 하시는 분들이 인플루언서 200K의 생각을 가지시는 분들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저희의 VR로 컨텐츠입니다. 내일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드릴 거예요. VR로 지금은 어플로서 아카데미로 마스터 아카데미로 시작을 합니다. 올 봄에 저희가 여기에 어플이 아니라 런처 무슨 말이냐면 지금 처음에 딱 키면 피코 뜨잖아요. 피코 뜨고 이렇게 스마트폰 킨 것처럼 막 어플들이 뜨잖아요. 그게 아니라 올 봄부터는 딱 키면 VR로부터 볼 거예요. VR로 안에 들어가면 지금 우리가 VR로 쪽에서 준비하시고 계신 여기에 K-POP 콘텐츠, 게임 콘텐츠 그리고 많은 아이들을 위한 애니메이션뿐만 아니라 랭귀지의 언어 관련된 교육 콘텐츠 등등 우리를 위한 정말 많은 실속적인 콘텐츠들을 여기에서 엄청나게 많이 봄부터 보시게 될 거예요. 그 모든 개발들이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뭐냐면 바로 VR 라이브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VR 라이브는 뭐냐? 저는 지금도 이거 하면서 믹스 필링이 있어요. 여기에 저희 지금 이거 이렇게 손 대줄지 모르겠는데 이게 지금 VR 카메라입니다. 이것도 있고 저쪽에도 VR 카메라 있고 지금 둘 다 촬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이거를 아직 저희가 라이브로 못한다는 거 너무 아쉽습니다. 아직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지금 VR로 해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IT 회사 저희 버추얼 컨벤션 영상에서 보셨겠지만 메이크몬스터라는 거기에 그 IT 회사는 미국에서 VR 컨텐츠 관련된 VR IT 기술 개발에 정말 넘버원 회사예요. 거기와 파트너십을 맺어서 모든 걸 개발하시고 싶어서 계시기 때문에 좀 볼 때마다 정말 마인드 블로운. 내일도 아침 9시 반에 미팅이 있어서
많은 걸 또 보게 될 거예요. 개발되고 있는 것들. 근데 거기에서 VR 라이브까지 더해지게 될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게 지금은 저희가 많은 분들이 이게 없어서 안 되지만 이게 개발이 되는 순간 우리가 이런 미팅을 할 때 그냥 이것만 끼시면 바로 거기에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로 내가 그 공간에 갇힐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영상으로 보시는 게 아니라 줌으로 보시는 게 아니라 저희가 미래가 5년 후도 아니고 올 여름 가을 정도 되면 이거를 그냥 꼈을 때 바로 지금 라스베가스의 이 공간에 여러분들이 촬영하고 있는 공간에 함께 계실 수 있다는 거예요. 세미나실에 함께 계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라이브 그거를 우리 것뿐만 아니라 이런 이벤트뿐만 아니라 콘서트 때 다른 공연, 다른 여행, 다른 체험, 먹방 등등으로 할 수 있는 너무 많은데 그거를 그 다음으로 개발하게 될 겁니다. 그 다음은 아주 쉽게 얘기하자면 VR 유튜브 같은 거. VR 유튜브 같은 것도 지금 현재 개발 스케줄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개발이 되기 시작하면 어떤 일들이 있을지 제가 오늘은 자세히 말씀 안 드리겠지만 다음에 시간을 내서 그것만 가지고도 드릴 말씀이 한 1시간 정도의 분량이 있어요. 이게 시작이 되면 지금 아무도 이렇게 저희가 기획하고 있는 것처럼 하고 있는 데가 없습니다. 저희 벌써 개발 스케줄에 다 들어가 있고 이거를 순서대로 하나씩 개발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이게 다 5년의 계획, 10년의 계획이 아니라 다 이거는 검색을 안 했었어요. 2020년. 잘 안 보여요. 2020년. 올해 안에 이 모든 걸 하기 위해서 지금 개발 스케줄에 다 들어가 있다는 이게 오늘 버튼 눌러서 내일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아무도 이런 기술 자체가 없어요. 그 새로운 것들을 VR와 함께 GPS와 미국의 최고의 VR IT 업체와 함께 저희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그게 세팅되는 단계. 어차피 이게 달걀이라고 치면 이게 계란이라고 치면 이게 다 세팅이 되어 있어도 사람들이 VR 기기가 없잖아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먼저 기기가 디스트리뷰션이 돼야지 이 모든 것들이 사용이 가능한 거예요. 그 기회를 우리가 파이어너로서 지금 갖고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저희가 지금 개발 스케줄에 들어가 있는 거 우리가 다 기다리고 있는 EBP 커머스. VR 이커머스입니다. VR 이커머스가 그 다음에 바로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은 시간 관계상 말씀을 못 드리지만 지금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이번 워크샵 끝나기 전에 금요일까지 몇 가지 더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지금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VR의 이커머스는 여러분들이 상상하시는 것 이상입니다. 그냥 아이템뿐만이 아니라 디지털 아이템, 마이크로 트랜잭션. 오늘은 더는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것까지 시작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지금 상상하시고 계신, 계획하시고 계신 나의 GPS 사업, 앞으로 6개월, 1년, 2년 안에 내가 그리고 있는 그림, 그거에 몇 배로 더 커지는 사업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시게 될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거의 시작은 어디에서 시작이 되냐면 VR Device Distribution. 마지막으로 이것만 말씀드리면서 오원균 사장님께 패스하겠습니다. 지금 집에 TV, 내가 지금 뭐 TV를 전에 하이마트에서 샀던, 어디에서 샀던, 집에서 내가 TV를 보다가 현대 홈쇼핑을 뭘 샀어요. 나한테 TV 판매하는 사람이 커미션 받나요? 아니잖아요. 내가 지금 휴대폰으로 아마존이나 뭐 쿠팡이나 티몬에서 뭘 샀어요. 그러면 나한테 휴대폰을 판매하는 사람이 커미션을 받나요? 아니잖아요. 지금 VR 디스트리뷰션,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지금 통신사들도 매일같이 엄청나게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먼저 거기 통해서 사면 우리 통해서 안 사요. 지금 먼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타이밍에 디스트리뷰션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차이점은 뭐냐면 다른 회사를 통해서 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먼저 그 사람의 VR 고객이 될 수 있도록 디스트리뷰션을 해놓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나중에 EBP 커머스가 시작이 됐을 때 나의 VR로 고객이면 그분들이 나도 모르게, 인플루언서인 나도 모르게 VR로 해서 GPS에서 새로운 아이템들이 더해졌을 때 그분들이 거기에서 VR 이커머스 구매를 시작하면 바로 나도 모르게 구매가 이루어졌지만 그 사람이 구매하는 거에 대한 BB에 대한 커미션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여러분들한테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게 저희가 만드는 VR 이커머스의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지금까지 이런 일, TV 시장 커졌을 때, 스마트폰 시장이 있었을 때 없었습니다.
전에 휴대폰 비즈니스 해보시는 분들, 휴대폰 했다고 그 사람들이 아마존 다운받고 쿠팡 다운받아서 구매했을 때, 카카오톡에서 뭐 구매했을 때 돈 받으셨어요? 1센트도 10원도 못 받으셨어요. 그렇지만 여기에서는 내가 VR 기기를 디스트리뷰션하고, 그 누구보다도 먼저 디스트리뷰션을 하고, 그 사람이 내 VR 고객이 돼서 내 VR로 서브스크라이버로서 있을 때 EBP 커머스가 더해지면 나도 모르게 그 사람들이 뭔가 구매한 거에 대한 커미션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여러분들한테 주어질 거라는 겁니다. 오늘 많은 분들께서 인플루언서 200K가 되고 싶으시다면 첫 번째로 이건 남의 사업이 아니라, 내가 GPS에 조인을 한 게 아니라 이건 내 사업이고 내 일이고 내가 챔피언이고 내가 인플루언서 200K가 돼야 된다는 마음을 먹으시고, 남의 제품이 아니고 내 제품이고 매일같이 이거를 그 누구보다도 많은 사람들한테 경험하게 해주고, 그 누구보다도 이거를 많은 분들이 구매할 수 있게 하고 인플루언서들을 만들고, 어딜 가도 내가 GPS 브랜딩을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신다면 그 누구보다도 먼저 200K가 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일 저희가 VR과 이러닝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마케팅 내일 말씀드릴 텐데 내일 너무나도 기대되고요. 이제 원 기사님께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 넘버원 리더 75K 원 기사님,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우원길입니다. 의장님 들리세요? 들리십니까? 네, 잘 들립니다. 네, 잘 들립니다. 네, 방금 여러분들이 의장님 강의를 들으셨다시피 정말 GPS의 비전은 정말 남다릅니다. 남다르고 퍼스트 클래스 비즈니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GPS를 선택한 이유가 왜 GPS를 여러분들이 선택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4차 산업혁명의 핵심에 있기 때문에 선택한 건지 꼭 그렇다라고만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자율주행 사업은 왜 안 하십니까? 그거는 개인이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빌 포터라는 세계 3대 경영학 석사가 한 말입니다. 피터 드래커와 더불어서 경영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피터 드래커와 동격인 빌 포터가 한 말입니다. 마이클 포터가 한 말입니다. 마이클 포터가 한 말이 바로 그거예요. 경영 우위 전략과 차별화 전략 두 개 중에 하나를 초이스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경영 우위 전략이라는 책에서 나왔던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위 전략과 차별화 전략 중 하나를 선택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경쟁 전략 그 중에 하나가 차별화 전략, 우위 전략. 근데 GPS를 봤을 때 어떤 느낌이 드세요? 두 개 다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장님의 생각도 남다릅니다. 일반 사람, 그러니까 상상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이런 일을 현실의 세계로 가지고 와서 비즈니스로 입힐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GPS를 초이스한 이유는 네트워크스럽지 않아서 참 좋았던 거예요. 네트워크스럽지 않아서, 다단계스럽지 않아서 나는 GPS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GPS의 퍼포먼스는 사실 있다라는 거예요. GPS의 퍼포먼스는 있는데 중요한 건 GPS를 다루는 나의 퍼포먼스가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GPS는 이래서 좋아서 나는 GPS를 하는데 내가 하는 방식은 다단계처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는 다단계로 바라보는 겁니다. GPS의 비전을 보는 게 아니라 나의 행동, 말투, 모든 것 때문에 바로 다단계처럼 받아들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관심을 안 갖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플랫폼을 정말 크게 짜시려면 여러분들이 이제는 스타일을 다 바꾸셔야 돼요. 자, 나는 GPS가 네트워크스럽지 않아서 좋았어요. 네트워크스럽지 않아서 좋았다. 그렇다면 네트워크스럽지 않아서 좋다라면 네트워크스럽지 않게 하셔야 되는데, 일단 PBR 장소를 세팅할 때 있어서 쉽게 말하면 사업 설명하는 장소가 있다면 네트워크스럽지 않는 장소에서 여러분들이 첫 번째 강의를 하고 비즈니스에 대한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그게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과연 그게 뭘까? 일단 여러분들이 요트에서 하시면 돼요. 요트에서 한강에서 유람하면서 요트에서 이 사업에 대한 글로벌 헤드쿼터로서 기득권을 잡는 그 이야기를 해주신다면 상대방은 비전을 보겠죠. 아니면 호화 벤츠에서 있는 그 뭐죠? 벤츠에 있는 그 호화 벤이 있습니다.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아니면 스타브레트 벤이라든가 그런 거를 그 안에서 달리는 응접실, 달리는 사무실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사업 설명을 하는 거죠. 아니면 펜트하우스에서 한다거나 돈 많은 사람들이 하는 거죠. 이제는 호텔 라운지에서 하거나 호텔 라운지에서 한다 하더라도 조금은 지출이 좀 됩니다. 커피 한 잔 한 3만 원 내야 되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스타벅스에서 하시면 돼요. 할리스보다는 스타벅스에서 어감상 할리스 머그잔을 가지고 다니진 않지만 많은 사람들이 스타벅스는 어느 정도 문화로서 자리를 잡았습니다. 꼭 커피를 마시는 거라기보다는 사무실이 그 안이 지금 사무실인 거고 그 안이 내 집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스타벅스에서 내가 사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요즘에는 세차장에 커피 마시러 세차장에 갑니다. 셀프 세차장에서 음악과 함께 세차하면서 우리는 거기서 커피를 마시면서 차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또 문화의 장소로 지금은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차장에서 세차하면서 여러분들이 비즈니스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이마트 트레이더스에 같이 쇼핑하면서 비즈니스에 대한 이야기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백화점에서 쇼핑하면서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테라스에서 이야기하면서 비즈니스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기존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다단계다라는 그 느낌의 정형화된 교육장에서만 하지 마시고 GPS답게 생각을 좀 바꾸시라는 겁니다. 장소도 좀 바꿔보시라는 거예요. 멋있게 비즈니스를 하셔야 됩니다. 아무 데서나 버스 정류장에서 여러분들이 냅킨에다가 비즈니스에 대해서 프레젠테이션을 하셔도 된다라는 거예요. 차별화 전략을 가지시라는 겁니다. 차별화 전략 그리고 우위 전략을 가지시라. 분명 GPS는 다른 회사와는 달리 먼저 선두주자로서 이커머스까지 일러닝 이커머스를 세계 최초로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세계 최초로 하는 네트워크 회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서 매력을 느꼈던 것처럼 그 매력을 여러분들이 다른 퍼포먼스로 보여주시라는 겁니다. 복장, 그래서 복장도 일반 네트워크 사람들이 전부가 다 양복을 입습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 이것만 입는 거예요. 청바지. 왠지 그 스티브 잡스가 그렇게 입었던 것처럼 청바지에 검은 티. 그래서 우리가 되게 좀 자유로운 비즈니스이고 멋있어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해도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제가 계속 이렇게만 평생을 입고 사업하지는 않습니다. 문화로 어느 정도 자리 잡을 때까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단계스럽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헤어스타일도 좀 생각을 좀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언어 또한 다단계스러운 언어를 좀 쓰지 말고 다른 비즈니스맨답게 좀 4차 산업혁명에 맞는 멋진 비즈니스를 다루는 여러분처럼 여러분이 그런 언어를 쓰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 사업이 좋은 건 뭐냐면 지금 현재 GPS는 일반인들로 서서히 이제 네트워크 사업자들로부터 시작해서 일반 사람들에게 지금 스며들고 있습니다. 사실 그게 정답이죠. 일반 사람들에게 빨리 스며드느냐가 바로 모멘텀의 핵심을 부여잡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 업라인이 네트워크, 다양스럽게 업라인이 네트워크 마케팅의 경험을 가지고 있다는 건 뭐냐면 시스템의 중요성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시스템의 중요성을 알고 있으면 그거 하나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하지만 버릴 건 버리셔야 돼요. 이제는 우리가 빨리 GPS화가 되어야 됩니다. GPS화.
그 GPS화가 빨리 되지 않으면 제가 하이리빙을 하다가 ACN으로 딱 스타트하고 나서 제가 가장 제일 먼저 했던 게 뭐냐면 모든 물 위에서의 지식을 제가 다 버리는 거였어요. 저는 바로 버려버립니다. 그리고 의장님의 ACN의 칼라를 그대로 제가 따라했던 거죠. 마찬가지로 이제는 GPS 칼라를 그대로 따라해보는 겁니다. 뭐냐면 우리는 어느 날 결정을 하고 사업을 합니다. 어느 날 결정을 하고 사업을 해요. 일반 보험회사 같은 경우는 연수라는 걸 합니다. 사법연수원에서 연수하듯이 기업에서 연수를 시켜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큰 비즈니스 글로벌 헤드쿼터로서 정말 너무나 앞으로 해야 될 우리 비즈니스 크기가 너무나 많은데 어느 날 결정하는 순간 정말 비즈니스 오너가 갑자기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사람이 과연 비즈니스 툴은 좋은데 여러분에게 포뮬러 1이라는 차를 준다라고 F1을 준다라고 해서 여러분이 과연 그걸 컨트롤할 수 있을까? 그래서 마치 비전 한번 보고 바로 액션하는 거는 어떤 거와 같냐면 골프 스윙 한번 하는 거 보고 필드 나가는 거와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결정하는 순간 그 사람은 거절에 많은 노출이 되어 있어요. 거절에 노출이 되어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을 리드할 때 내 파트너가 이 사업을 결정하는 순간 우리 아이가 걷겠다라고 일어섰을 때 저 위 따라오라고 하면서 가서 애한테 따라와. 그리고 여러분들 저 위로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네트워크 마케팅 경험이 있다는 것은 뭐냐면 눈높이를 내 파트너 눈높이에 맞춘다라는 거예요. 내 파트너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서 우리는 조금씩 따라오게끔 합니다. 조금씩 한 발자국만 더, 한 발자국만 더. 그렇게 해서 애가 조금씩 걷게 하는 거. 그리고 넘어지면 다시 일으켜 세워서 다시 해보라고 잘한다고 하면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아이가 걸어가는 거를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그 느낌을 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가장 뜨거웠을 때가 등록하는 순간이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등록하는 순간 이 사람에게 잔근육을 심어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지금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가장 뜨겁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GPS화 된다는 건 뭐냐면 어느 날 결정하고 일반 네트워크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가장 뜨거운 쇳덩어리, 쇳물일 때 그 쇳물을 다룰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일반 네트워크는 뜨거운 쇳물을 다룰 줄 아는 그런 스킬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일반 네트워크는 갑자기 뜨거운 쇳물이 되지 않아요. 천천히 달궈지고 고객으로서 6개월, 1년, 2년을 계속 고객으로서 케어한 다음에 그 사람이 사업자로 나오는 거지. 어느 날 갑자기 비전을 보는 거는 GPS밖에 없단 말이에요. 어느 날 갑자기 비전을 봤습니다. 뜨거운 쇳물이에요. 뜨거운 쇳물. 뜨거운 쇳물을 다룰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미팅, 저런 미팅에 나오면서 내 눈덩이가 커지는 거예요. 눈사람 굴리는 거는 모든 사업자를 여기에 묻혀서 내 눈덩이를 키우는 게 아니라 미팅에서 거기에서 눈덩이가 커지는 겁니다. 거기에서 내 플랫폼을 키워나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팅에 나와라 한다고 해서 미팅에 왜 나가야 되는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나가자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눈높이를 맞춰서 그분에게 도움을 주는 겁니다. 어제 제가 말씀드린 바로 명단을 작성해서 10명, 20명, 30명 처음부터 300명 적으라고 하지 마시고 10명만 적어라, 20명만 적어라 해서 바로 그 사람 집에서 내가 사업 설명을 해주면 됩니다. 가장 용기 있을 때 와이프하고 언니하고 형부 불러라고 하시면 돼요. 그리고 GPS 컨셉을 이야기하면 바로 리크루팅이 된단 말이에요. 리크루팅 되면 이 사람이 자신감이 붙어요.
작은 근육이 하나 생긴다라는 거예요. 가장 뜨거운 사람을 다룰 줄 아는, 가장 뜨거운 사람을 다뤄야 되는데 내가 불안하고 내가 겁이 나서 다음으로 밀어버리고 어떻게 해보라고 몇 명 리크루팅 해보라고 하고 집에 가버리는 비겁한 스폰서가 되지 마시고 조금만 더 움직여 주자고, 장근육이 생길 때까지 같이 애가 걸어갈 때 내가 뒷걸음질 치면서 한 발자국씩 한 발자국씩 따라올 수 있게끔 바로 그 사람 집에서 리크루팅에 도움을 줄 수 있게끔 내가 같이 액션을 해주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또 분명 여러분 달라진 결과를 맞이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정말 의장님 강의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정말 GPS는 최고인 것 같습니다. 이런 사업 만나기가 쉬운 게 아니거든요. 저는 26년 하고 GPS 만났습니다. 여러분들도 20년, 30년 하신 분도 이 안에 계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년 한 것도 버릴 건 버려야 됩니다. 10년 했던 것도 버릴 건 버려야 되고, 경험이 없다면 취하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더 빠릅니다. 버릴 필요 없이 바로 취하는 거니까. 모차르트가 음악을 가르칠 때도 경험 있는 피아노 치고 이런 경험 있는 사람한테 더 많은 수업료를 들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버리는 비용까지 가르쳤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명한 여러분이 되시고 또 내일 뵙겠습니다.